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충북 진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고등학생이 목숨 끊는 일이야 자주 있는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덮여 지나갔죠. 그런데 이 여학생의 아버지가 최근 한 동물단체에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제보하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. 이 여학생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쥐를 사육한 뒤에 죽여서 포장해 판매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. 이 여학생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? 이 사건을 제보받은 단체 연결해보죠.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이혜원 정책국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국장님 나와 계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보니까 이 죽은 여학생 1학년 신입생인데 네. 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 학기도 되지 않아서 목숨을 끊은 겁니까? 이 동아리에서는 교육청에 제출한 운영 계획안에서 실험 동물인 래트와 마우스를 사육해서 판매한다고 외부적으로 그렇게 공개를 하고서는 활동하는 동아리인데요. 창업 동아리인데 쥐를 사육해서 판매한다. 네네. 예. 예, 근데 이 쥐들을 지식사 시켜가지고 냉동 포장하는 것까지는 외부에서 아무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사육해서 판매하는 거라면 창업 동아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일 텐데. 네. 실상은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쥐를 죽여서 하나하나 직접 포장을 했어요? 네네, 그렇습니다. 냉동 포장을 해서 이제 택배 배송까지 학생들이 다 그 작업을 했고요. 이 자살한 학생도 이 동아리 활동 시작하기 전에는 예.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. 그냥 창업 동아리로만 알고. 예, 쥐를 사육하고 판매하는 동아리로 알고 가입을 했는데 막상 활동이 시작한 이후에 예. 이제 이런 작업을 안 하는데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. 쥐를 죽인다는 건 그럼 뭘 어떻게 학생들이 쥐를 죽인다는 거예요?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제 투명한 통 안에다가 주입을 하고요. 그 통 안에 이제 쥐가 이제 10마리, 20마리 정도 들어가 있고요. 그러면 이제 1분 내로 이 쥐가 죽는 거를 이제 학생들은 다 지켜봤던 거죠. 직접 그 행동까지 학생들이 했다는 거네요. 네네. 그걸 누구한테 팝니까? 이 실험용 쥐를 죽은 걸? 동물 테마파크나 예. 무슨 파충류 박물관 먹이로? 네네, 먹이로 판매가 되었습니다. 그거 얼마씩이나 받고 팔았는지도 혹시 아세요? 레트의 경우에는 한 마리에 2,000원이었고요. 그리고 마우스의 경우는 한 마리에 800원. 그리고 핑키라고 이거는 이제 마우스나 레트의 새끼인데 태어난 지 하루 이틀 된 새끼 쥐를 그거는 300원에 팔았는데요. 그러니까 거래 내역을 보면은 서비스로 12마리 더 드립니다. 이런 것도 있고요. 좀 어처구니 없어서 좀 웃음이 나오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직접. 그럼 이 자살한 여학생은 3월에 입학해서 6월 자살할 때까지 몇 마리나 키우고 죽이고 포장해서 판매한 겁니까? 이 동아리에서는 약 1,500마리가 늘 상주에 있었고요. 이제 이 학생은 3달 동안 약 700마리를 네, 죽였다고 합니다. 아니, 이 여학생이 그 행동을 무척 괴로워했다고 합니까? 주변에다가 표시를 했다고 해요. 네네, 이 학교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학교였는데요. 이제 이 학생의 집은 이제 경기도에 있는 집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이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가 쥐를 이렇게 해가지고 죽인다. 쥐들이 죽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는다 설명하면서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몇만 마리를 죽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. 몇만 마리를. 그럼 이게 동아리니까 탈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왜 탈퇴를 못했어요? 이 탈퇴하기가 힘들었던 이유가 이 학생이 입학하기 전부터 이 동아리의 존재를 알고 이 동아리 학생들하고도 접촉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. 그러니까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도 사실 동아리가 큰 몫을 했어요. 그리고 사실은 이 아버님께서 학생을 전학을 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 전학은 안 되고 자퇴를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이 동아리 학생들하고는 선후배 관계 이런 게 다 끈끈하게 얽혀서 만약 그만두면은 왕따를 당한다든지 뭔가 좀 그만두기 어려운 이 학생으로서 그런 사연이 있었고 그래서 아예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퇴라는 뭔가 좋지 않은 기록이 남는 게 아버지로서는 두려웠던 거고.
네, 근데 자퇴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사고가 난 거죠. 그렇군요. 자살하는 사고가 났습니다. 이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제가 지금 입장을 좀 들어봤더니 네. 이게 바이오 제약학과, 여기는 일반고가 아니라 이제 마이스터고 아닙니까? 네네. 학생이 바이오 제약과 학생이다 보니까 죽이는 것도 가르치게 된다. 또 식약처의 식물 동물 실험 동물 법규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였고 농림부에다가도 질의한 결과 동물보호법상 불법 동아리 아니라는 확답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? 네. 우선은 이 바이오 제약과의 어떤 정규 과목으로 해부학이나 동물을 죽이는 과목은 없습니다. 없고 이 창업 동아리는 오로지 그 돈 버는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그 죽이는 일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였거든요. 예, 전혀 바이오 제약 어떤 뭐 생명공학과 상관 있는 어떤 그런 활동이 아니었어요. 예. 그리고 이 학교 측에서는 법적으로, 그러니까 위법 행위가 아니니까 이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어떤 문제는 없다. 이런 그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그 교육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그 생각 안 하시고 계시고 그 어떤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 점도 생각 안 하고 계십니다. 알겠습니다. 여러분은 이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? 창업 동아리 이야기. 과연 이것이 창업 동아리인가? 여기까지 말씀 듣죠. 고맙습니다. 네.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이혜원 정책국장까지 만났습니다.